네, 지금까지 청주외고 수학 영어 출제 경향 및 대비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흥덕고등학교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 풀었어요? 네. 예, 흥덕고 영어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네. 흥덕고도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교과서. 2개과 모의고사, 그다음에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또 부교재가 또 추가가 돼서 보통 이제 그 부교재를 많이 채택하는 교재가 네. EBS 교재 중에 올림포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올림포스. 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개정을 안 해요. 나온 지가 한 4년 됐는데 네. 개정 없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네,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와요. 근데도 계속 부계적으로 해마다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면 거의 뭐 수학의 정석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 거예요? 청주 시내에 이제 뭐 대략 한 20개 고등학교가 있다면 네. 뭐 거의 한 4, 5개 학교, 5개 한 6개 정도 학교 이 정도가 이제 올림포스를 채택하거든요. 네. 부교재 채택률이 높은 거죠. 그만큼 뭐 교재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근데 교재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일단 싸요. 교재가 일단 싸요. 그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죠. EBS 자체가 이제 우리 혈세로 아, EBS는 진짜 네. 너무 비싸. 교재? 네. 아니 그래도 다른 출판사에 비해서 많이 싸죠. 많이 싸요? 네. 근데 더 내려야죠. 우리 혈세로 세금으로 물론 그렇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상대적으로 싸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EBS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책장사야. 그렇죠. 네. 별로 안 좋아요. 책장사죠, 책장. 책장사에다 이제 부가 이제 인강. 인강인데 거의 무료니까. 네, 거의 무료인데 이제 부가적인 영상들이 유료가 많아요. 아하, 밑밥 번지고 뭐 이렇게. 네. 모르겠어요. 이 영상 보시는 뭐 EBS 관계자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EBS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또 솔직해야 되니까. 사이다잖아요, 여기 사이다. 네. 사이다처럼. 네. 근데 EBS 저희 사이트는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세요? I cannot help ing.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수시로 들어가시는. 네,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EBS가 그래도 나름 노력은 했던 것이 그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EBS를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 그 등급컷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답률 문제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개별 맞춤형 문제 문제를 개별 맞춤해서 문제들을 이렇게 뭐랄까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이게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공기업이잖아요. 세금 뭐 이런 부분 다 공기업. 맞잖아요. 아니 공기업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뭐하러 있어. 아니 그거 지금 제가 청문회 나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EBS 사장도 아닌데. 그리고 EBS가 팽수 때문에 또 얼마나 그걸로 또 이거 땡겼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땡겼으면 또 더 싸게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EBS 부분을 싫어하는 거고 100%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구독자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뭐하다 올림포스 얘기하나 여기. 예, 자, 흥덕고등학교. 예. 흥덕고등학교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네, 올림포스. 그럼 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한 가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흥덕고가 좀 무리수를 던졌어요. 오늘 뭐 용어 많이 나오네. 네, 아까 유리수 얘기하다가 무리수를 던진 게 뭐 이제 기존의 어떤 흥덕고의 어떤 출제 경향의 어떤 역사가 있는데 희한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애들 팬데믹 때문에 고생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그냥 하나만 내지. 네. 거기에 부교재 추가됐죠. 거기다가 모의고사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아, 직접 모의고사가 아니라. 또 2년 전 모의고사까지. 아, 그러면 애들 부담이 상당히 늘었겠네요. 그러니까 직접 모의고사하고 전년도 모의고사까지. 직전하고 전년도까지. 네.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에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무리수인가요? 네.
선생님께서 아마 또 새로 오시지 않았을까 작년에.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니네들이 이제 이 작년이면은 코로나 2기잖아요. 네. 니네들 공부 너무 많이 안 했으니 한번 네. 하자. 아 그런 뭐. 근데 올해는 흥덕고등학교가 제가 이제 들었는데 중간고사를 안 보겠다고 했다가 아니요. 안 본다고. 안 본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는 대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냐 희한하다. 중간고사를 안 보네. 중학교도 아닌데. 그래서 수행평가로 대체한다. 그랬다가 다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흥덕고등학교에 계시는 이제 어느 학부모님이 네. 교육청에 네. 진정서를 넣어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가 중간고사를 안 보고 우리 애들 공부하느냐. 그래서 다시 또 치른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만약 팩트라면 이 부분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제자가 흥덕고 다니는 제자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런다냐? 그게 물어봤더니 네. 한 오미크론 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피셜은 아니고 이제 그 아이의 네. 개인적 견해일 수 있는데. 학피셜. 네. 네. 그래서 오피셜이 아니라 그 확진자가 많이 좀 나와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렇죠. 확진자는 이제 시험을 못 보잖아요. 네. 못 보면 당연히 이제 수강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등급 맡은 부분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이 성적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확진자가 흥덕고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네. 확진자가 뭐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많다 적다 이거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판단하시기에 확진자가 이런 추세로 계속 나오면 중간고사 보는 게 어렵지 않겠나. 그런 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네. 속사정이 있었네요. 왜냐면 일부러 안 보는 거는 없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예, 시험을 봐야지 학생들이 맞아요. 공부를 하니까.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옆길로 새는데 네. 오늘 많이 새네. 희한하게 흥덕고 얘기하니까 많이 새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험 범위가 약간 좀 유별나게 좀 많아졌었고요. 많아졌고. 그리고 여기는 좀 그 출제 비중, 교과서하고 이제 여러 그 출제 범위 중에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삼삼합니다. 삼삼? 네, 무슨 뜻인가요? 삼삼하죠. 네. 네? 무슨 뜻인가요? 삼삼? 아니 그러니까 영역이 3개잖아요. 네. 교과서 모의고사 세 개. 네. 이게 333. 비중이 33.3%씩 33.3%씩 이렇게 나왔어요. 총 23문제가 나왔는데 8문항씩 888 이렇게? 네네네. 888. 88하네요. 예. 그리고 서술형은 출제가 안 됐고요. 전부 다 객관식으로만. 그래서 시험 범위는 많았으나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쉬웠다. 범위는 많았는데 문항 수가 24문제여서 24문제고 이제 난이도가? 시험지를 쭉 풀어보니까 네. 어려운 문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많았으나 시험지 난이도는 문제 난이도는 쉬웠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아유 적절한 표현. 역시 언어의 애들 다 짝쫄게 했는데 딱 시험지 보는 순간 어라? 이거 뭐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긴장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험지를 봤는데 너무 쉬워. 그러면 오히려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제자들 중에 모 고등학교 전교 1등 그때는 이제 정시로만 대학을 갈 때 뭐 3년간에 뭐 예전에 400점 만점에서 390 넘게 맞던 애가 그때 물 수능이 한 번 있었거든요. 2001년인가 2002년에 만점자가 69명 나올 때예요. 그때 얘가 서울대 법대를 생각했던 애인데 보통 애들이 뭐 청주에서도 만점 나오고 보통 297, 397, 8점 나오는데 얘는 38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 수능 때문에 진짜 완전히 물 먹었죠.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흥덕고등학교는 범위는 넓고 긴장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쉬웠다. 그럼 올해는 반대가 되나요? 그러면? 네, 이거 제가 그 선생님 이제 교체 여부는 확인 안 했는데 만약에 뭐 바꾸지 않으셨다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선생님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교과서하고 모의고사만 출제했나? 교과서 모의고사 올림포스는 안 나와요. 잘린 건가요? 올림포스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부교재료는 있는데 제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교재료 선택을 안 하는 그거는 거지. 제가 확인해서 그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시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학생이 네. 학생 탓하는 거지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나온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흥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로 출제를 하는데 올해는 부교재 출제는 미정이다. 그렇죠. 확정된 건가요? 안 나오는 걸로?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 구체적이면 댓글로 제가 댓글로.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문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A, B, C 중에 C였다. ABC 중에 C였다. 이게 지금 뉘앙스가 약간 이상해. 제 뉘앙스를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청주구에 이어서 청주고에 의해서. 저는 아무 사심이 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으나.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고향이 대전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왜 저기 사투리 뭐 앱 있잖아요. 네. 앱이 아니라 뭐지? 그 테스트하는 거. 네. 사투리 점수 테스트. 어플. 그 솔직히 저는 대전 출신이고 광역시 출신인데 그리고 근데 제가 또 살았던 동네가 약간 살짝 그 이제 그 사투리 안 쓰는 지역이었어요. 다운타운 쪽에 네, 대흥동이라고 대흥동. 대흥동이면은 크게 부흥했던 그 동네였죠. 그렇죠. 청주로 치면 거의 뭐 시내 도심 지역이네. 그 뭐 서울로 치면 강남이죠. 네, 그쪽 출신이네. 8군 출신이야, 8군? 그래서 사투리를 거의 안 써서 네. 그랬는지 네. 4등급 나왔어요 제가. 사투리 테스트에서 네. 사투리 테스트 4. 충청도 사투리 테스트를. 충청도 사람인데. 네, 뭐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투리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수달 원장님이 쓰는 사투리가 거의 없는데 네. 가끔 가다가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라고. 자 그러면 우리 흥덕고 영어 출제 경향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라고 이제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흥덕고 수학 출제 경향 및 내비법 한 말씀 하셔요. 예. 아우 어여 해요. 예. 이번에도 그 흥덕고 같은 경우 수학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도에. 네. 영어는 쉬웠는데 수학은 네. 어렵게 나왔네요. 청주고등학교도 왜 비슷한 그렇죠.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흥덕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두 문제가 더 많아서 20문제. 보통은 네. 18문제였다가 문제 수도 많고. 20문제가 출제되고 객관식이 16개, 주관식이 4개. 16, 그 다음에 4개, 그래서 총 20문제. 그러면은 문제가 2문제가 늘어나면은 풀어야 될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검사하는 시간도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부분도 되겠네요. 그리고 네. 특징이 그러고 네, 청주분 낮으시네요. 네. 특징이 주관식에서 그 개념을 서술하시오. 네.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주고 그 문제 풀이 과정을 보는 학교는 보편적인데 네. 아마 흥덕고하고 제가 이렇게 볼 때 복명고도 네. 이렇게 어떤 기본 개념을 증명해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돼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거의 약간 미니 논술인데요. 네, 네. 그렇죠. 미니 수리 논술 그런 개념이네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특징이 그 아까 외고 같은 경우는 뭐 다항식부터 이차 함수까지면 이렇게 고르게 문제가 골고루? 단원마다. 근데 요 흥덕고 같은 경우 작년에 그 복소수 부분에서 6문제, 네. 그 다음에 이차 함수에서 6문제, 네. 그 두 부분에 두 단원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됐고 특정 단원에서 많이 나온 거네요. 그 얘기는 어렵게 출제했다는 그렇겠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문제지 접했을 때 체감도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선택하지 않고 교과서하고 프린트, 네. 프린트인데 그게 모의고사 문제들만 이렇게 뽑아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 좀 복합적인 문제가 여기는 9개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모의고사 형태 문제가 뭐 4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조금
전 단원을 다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복소수 부분하고 이차 함수 부분이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낼 때는 네.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6개씩 출제가 됐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름 자체가 네. 소수 앞에 복자가 붙잖아요. 함수 앞에 또 1차도 아니고 2차 함수고 특정 단어나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문항수도 늘으니까 제한된 시간에 다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년도 2021년 흥덕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매우 어려웠다. 그럼 난이도로 치면 거의 뭐 A나 A+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올해도 비슷하다고. 그럼 지난번에 청고가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청고, 청고랑 비교하면 청고 중앙여고도 조금 이제 모의고사 프린트물이 모의고사 형태 문제를 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나올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흥덕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수학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면 중학교 때 수학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흥덕고에 가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2학년 수완 수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3학년에 이제 선택 과목 미적이나 뭐 확통이나 뭐 기하야 진로 선택이니까 상관은 네. 없는데 어쨌든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중3 학생들 중에 보통 흥덕고등학교가 복대중학교나 솔밭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흥덕고를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학생들 중에 수학에 장점이 있는 학생들은 흥덕고에 가면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영어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면 네. 흥덕고를 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만약에 부분에 이 있어서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흥덕고등학교 수학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곧 다가올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수학영어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청주 외국어고등학교와 청주 흥덕고등학교 중간고사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 토크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청주 외고 그리고 흥덕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해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달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명언 또 준비해 오셨나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그 저희들이 요 중간고사 대비를 해서 각 학교 분석을 해드렸는데 수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학교들이 다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다 어렵다 기준은 이제 본인 개개인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 상대 평가다 보니까 수학은 거의 좀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러고 마지막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단원을 한 번씩 빨리 안 되는 단원부터 기본 개념이라든가 원리 그 다음에 좀 안 되는 문제들 그거 위주로 먼저 풀어나가시는 게 시험 준비 마지막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안 되는 부분을 그래야만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쉽게 나오는, 어렵게 나오는, 이거는 저희 이제 이 영상을 하는 목적이 참고를 하라는 거죠. 네. 참고를 해서 작년에 쉽게 나왔다고 해서 올해도 쉽게 준비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물을 좀 넓고 깊게 이렇게 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프로 선생님 한 말씀. 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난이도는 사실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냥 시험 대비는 그냥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문장 단위로 일단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문장 단위. 네, 문장 단위로 이제 기본 해석이라든가 네. 이제 문장의 구조라든가 또는 이제 단어들의 어떤 어법적인 형태라든가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법이라든가 그 내용 이해라든가 이런 사실적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공부하면은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문 단위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문의 전체적인 대의가 뭐고 또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런 전개 방식 같은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연결사 같은 것들도 확인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대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그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반복할 때 동일한 표현을 쓰지 않고 조금씩 바꿔서 바꾸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주목해서 공부하면 기본 빈칸 문제라든가 대의 문제라든가 흐름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조해드리면 문장 단위 학습만 하지 말고 지문 단위 학습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문장 단위가 아닌 지문 단위의 학습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의 공통적인 대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시험 보기 전까지 남은 기간이 그 전에 100일 동안에 했던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죠. 막판에 다 이제 올인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 상승도가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2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